당내에서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 유기용 의원이 제일 전문가다. 선대위에서 또 교육개전위원장을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가 용적률도 좀 높이고 개발 재건축을 좀 쉽게 하자는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데 저는 거기 찬성합니다. 내리 쭉 이사 안 가시고 그럼요. 이사 갈 데도 없어요. 15년 만에 드디어 개통이 오래 되니까 걸렸습니다.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은평구의 박주민 국회의원이 저한테 좀 원망 어린이 선배님만 아니면 이게 훨씬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교통과 교육, 창업을 통한 일자리, 경제, 선순환 구조가 관악구에 만들어졌습니다. 학술적인 면 정치인책에 글을 내냐고 사람들이 많이 사보진 않아요. 교통, 서울대와의 연관, 제2 지원까지 점에서 희망적인 데니까 많이 와주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보증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특별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교육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삼선 국회의원 계시고요. 관악 갑지역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스튜디오 오랜만에 오시죠. 예. 자주 모셨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라 해서 외부 출연진을 못 모시는 네, 상황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취재를 통해서는 뉴스에 많이 의원님 의정을 네, 했었습니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네. 저희 관악구민과 네. 또 HCN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주시죠. 네. 예. 관악구민 여러분, 지난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이제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됐고 또 국회 교육위원장도 역임하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이민년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세로 코로나도 극복하고 더 행복한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자주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에 들어가셔서 제가 상임위를 이제 아마 주민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왜 유기용 국회의원은 교육위만 고집하느냐. 보통 이제 인기 있는 상임위가 아마 국토교통이나 정무 이런 데가 좀 인기 국회의원분들은 그렇죠. 또 이제 경제 파트너. 예. 근데 교육위원회를 계속 고집한 이유를 궁금하고요. 또 뭐 교육위원장도 하셨고 지금이야 이제 외교통상위원회신가요? 네네. 교육위원장 마치고 예. 지금 잠깐 외통위에 있습니다. 거기 중진 의원들이 많이 가는 위원회라서요. 네. 교육위원회 고집하신 이유는요? 제가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관악구민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1번이 교육, 2번이 교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국회 교육위에 가서 일하겠다. 당선이 됐고 그 약속을 지켰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의원들이 2년에 한 번씩 상임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교육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만큼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교육에만 집중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당내에서는 뭐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유기용 의원이 제일 전문가다 하는 정평도 얻게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교육특별위원장 지금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도 또 교육개전위원장을 맡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교육 관련 질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공교육 체계가 다 흔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도 물론이고 또 교사나 교육 당국도 혼돈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교육 환경을 어느 형태로 좀 바꿔야 되느냐 이런 뭐 질문들이 많고 거기에 명확한 답도 사실은 좀 내기 어려운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코로나라는 건 미리 예측했던 일은 아니죠. 그렇죠. 좀 갑자기 닥친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교육에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물론 직접 대면 교육하는 거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일부 떨어지는 점들도 그렇죠. 있었고 학부모님들도 좀 속상해하시기도 했는데 다른 나라의 온라인 수업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온라인 수업 참여율이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거기에 출석하는 비율이 95%가 넘었어요. 네. 근데 그에 비하면 비슷한 시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에 학생들 출석하는 비율이 60%를 조금 넘긴다거나 그 온라인 수업도 굉장히 충실하게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 대면 수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텐데 그것을 위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접 학교에 출석해서 수업하는 거에 비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보살펴 줄 수 있는 애들하고 그러지 못한 애들하고 격차가 있죠. 심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대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AI 맞춤형 교육입니다. 네. 이미 AI를 활용한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만든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 개개인의 지금 얘가 기본 학력 수준이 어떤가, 수학은 어떻고 언어 능력은 어떤가 하는 걸 정밀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춘 학습 처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선생님이 하시지만 네. 선생님 혼자서 다 하시기 어려운 걸 AI의 도움을 받아서 네. 그 아이의 학습 능력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HCN 특별대담 국회 3선 의원입니다. 교육 전문가시고요. 관악갑 지역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으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 바꾸기 전에 이 의원께서 사시는 곳이 관악갑 지역에서도 뭐 아파트시죠? 네. 네, 봉천동. 관악구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사실은 제가 77년 서울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여기 자취부터 시작했고요. 아니 서울 출신이신데 왜 자취를 위하여? 집이 좀 멀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교통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청림동, 네. 옛날에 삼동이었는데 그 산동네에서 네, 이제 네. 자취를 시작했고 뭐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이었고 물 길어 먹고 하던 시절부터인데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사 와서 살기 시작한 거는 한 20년 됐습니다. 아 이제 선거 앞두고 오셔서 예. 네. 내리 쭉 이사 안 가시고 아, 사신 그럼요. 거죠? 낙선하셨을 때도 어디 안 가시고요. 네, 이사 갈 데도 없어요. 지금 사시는 곳이 살기 되게 좋은 곳입니다. 그곳이. 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시는 곳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봉천 지역의 그 재개발, 그러니까 네. 봉천 412, 413 구역인가요? 예. 네. 그쪽 중심으로 비교적으로 탄력을 좀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재개발이. 재개발 사업은 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용적률도 좀 높이고 네. 재개발 재건축을 좀 쉽게 하자는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데 저는 거기 찬성합니다. 네. 이제 좀 달라질 때가 됐는데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의 뉴타운 사업 때문에 너무 원래 살던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봤죠. 예. 예를 들어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가 원래 살던 분들의 정착률이 17%밖에 안 되고 83%가 외지인들이 와서 아파트를 차지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진보 진영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규제를 많이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좀 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쑥고개 쪽에 그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입주해서 제일 비싼 아파트죠, 거기. 굉장히 좋아졌죠.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4-1-2 구역이라는 데가
구암초등학교 뒤쪽. 예, 예. 거기는 작년 말에 이미 착공을 해서 예, 예. 그 뭐 아파트 공사 제대로 하면 올라가는 거 금방이죠. 예. 거의 입주할 텐데 바로 거기 현대시장 내거리에 경전철역이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초역세권 아파트가 네, 네. 됐습니다. 예. 그리고 구암초등학교 건너편 청림동 또 청룡동의 봉천제일시장 근처 네. 또 보라매동 이렇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은 속도가 좀 늦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왔습니다. 좀 더딥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청년 주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공감대가 이제 전 국민적 공감대가 맞습니다. 됐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역들이 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네.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많이 힘써 주십시오. 네. 예. 아까 이제 처음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때 제일 처음으로 공약 내지는 내가 이것은 하겠습니다라고 뭐 설문 내진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게 이제 교육이었고 두 번째가 교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도 이 교통과의 상당한 밀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전철 그 신림선이 이제 곧 개통이 되죠. 뭐 안전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한번 여러 번 해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뭐 좀 타기 괜찮습니까? 현장 점검을 제가 네. 2번이나 네네. 했고요. 시승도 한번 했고. 네. 제가 2007년 초선 국회의원 때 그때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이제 국회에서 네. 좀 검토를 한지 15년 만에 드디어 네. 이제 개통이 오래 되니까 걸렸습니다. 네. 정말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신림사거리에서 여의도까지 1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타봤는데 이게 이제 바퀴가 고무 바퀴예요. 맞아요. 훨씬 더 안전하고 뭐 승차감도 괜찮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완전 무인운행인데 무인으로 안전성에서도 훨씬 더 뭐 좋아졌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경전철 신림선은 영등포 여의도까지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게 또 서울대 입구까지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들어가죠. 예. 다른 분들의 서울대나 관악산에 대한 접근성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 되게 민감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해결돼서 잘 됐죠. 높아지고 예. 그리고 뭐 제 지역구로 따지면은 신림호동, 예. 지금은 신림동입니다만 보라매동, 은천동 주민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여의도하고 관악구, 신림 뭐 이쪽 네. 이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근데 심리적 거리가 멀어요. 그 교통편이 별로 편의가 좋지 없으니까. 않았어요. 네. 그런 면에서 경전철 신림선 개통을 많이 환영하실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서부선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서부선 설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서부선은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요. 네. 이게 민자 사업이니까 이제 업체가 어디냐는 건데 예. 뭐 비교적 탄탄한 두산건설로 우선 협성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네. 뭐 사실 이제 두산건설이 맡아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돼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 네. 같은 23년이라도 최대로 좀 앞당기려고 제가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좀 숨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은평구에서 시작해서 신촌, 여의도, 노량진에서 원래는 장승배기까지 오게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말 제가 무진회를 써서 이거는 제가 두고두고라도 딴 분들이 얘기 안 해주시면 제가 제 입으로라도 늘 자랑하고 다니는데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걸 연장하기 위해서. 예, 예.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10분, 신촌 15분, 은평구의 박주민 국회의원이 네. 저한테 좀 원망 어린 얘기를 해요. 왜요? 선배님만 아니면 이게 훨씬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저기 장승배까지 오게 되어 있는 걸 제가 계속 봉천동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기간이 늦어졌다. 아이고,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하여간 뭐 농담으로 한 거죠. 여기 이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 노력도 많이 있었고요. 이게 경전철로 봐서도 굉장히 황금 노선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관악구의 주요 아파트 단지를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갖는 효과가 뭐가 있냐 이제 물어보시면 우선 관악구 분들이 편해지시는 것도 있지만 신촌이나 여의도 쪽에 일자리를 가진 분들이 이제 관악구가 정말 좋은 주거지가 될 수 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신촌 여의도 가기가 의외로 불편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진짜 뭐 10분 15분이면 가니까 그래서 관악구의 값어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착공한 4-1-2 구역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는 것도 이게 바로 경전철역 옆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악구가 정말로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또 낙성 벤처밸리하고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이제 교통과 교육 또 창업을 통한 일자리 경제 뭐 이런 선순환 구조가 관악구에 만들어질 것이다. 후에 이제 관악 S밸리 아시죠? 네. 이런 이제 벤처나 스타트업 지원한 정책이 아주 꾸준하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관악구가 이제 최근에 벤처기업 육선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축하해야 될 일이죠? 판교 같은 데가 훨씬 먼저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판교에는 서울대학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울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벤처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지나면 AI 중심의 벤처기업, 낙성 벤처밸리를 중심으로 한 관악 S밸리가 큰 성과를 거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 지역에 와서 살게 될 것이고 일자리도 그분들이 이제 청년 창업에 앞장서고 뭐 그리고 또 경제. 그렇죠. 그 집 아이들이 관악구 학교로 이사 오고 그러면 그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합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여기 이제 경전철 뚫리고 하면 지역의 가치가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잘 가르치셔서 이 지역에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많으니까 어디 멀리 보내지 마시고 관악구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 가지고 같이 사실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서울대 보내고. 서울대도 보내고. 근데 뭐 다 서울대를 갈 수 없으니까. 네. 제가 알기로 유기용 국회의원은 독서 광이세요. 지금 뭐 시력이 이렇게 좋지 않으신다면 하도 책 많이 읽어서 저희야 뭐 게임이나 모니터에 와서 그렇습니다만 요새는 뭐 인터넷 통해서 또 책을 보기도 하고 이북 같은 거요. 집필도 꽤 하셨죠? 책 한 여러 권 쓰신 것 같은데요. 뭐 미래 교육 여기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나는 거. 근데 뭐 승정원 일기를 깨우자였나요? 뭐. 승정원 일기를 깨우자. 또 교육에서 희망찾기가 뭐 1권, 2권이 있고요. 또 어느 3대의 화해라 그래서 좀 오래전 그렇죠. 그게 제일 먼저 썼는데 이제 뭐 6.25 때 납북당하신 할아버지 제가 서울대에서 할아버지께서 그랬었죠. 그렇죠. 국회의원 2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납북당하셨는데 아버님은 제가 서울대에서 민주화운동하는 바람에 조은행에서 해직당하셨고 그리고 또 저는 구속됐고 그 얘기를 쓴 어느 3대의 화해 그리고 제가 20대 낙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박사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책이 이제 38선 위의 김구라는 이름으로 출판이 됐고 그 책을 보고 출판사 대표가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쓰면 좋겠다 해서 제목이 바뀌었죠. 낸 책이 다시 김구를 부르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동안 냈던 책을 보면 한 뭐
한 8-9권 정도 되지 않을까. 인쇄는 좀 많이 들어옵니까? 네, 이게 좀 학술적인 면이나 네. 정치인 책은 의뢰 그러려냐고 사람들이 많이 사보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책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뭐 읽으셨겠지만 네, 네. 책 한 권 좀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지금까지 집필하셨던 책을 추천해 주시지.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네. 샌들이 새롭게 낸 책. 네, 요 네, 네. 공정하다는 착각을 추천해 주셨어요. 예. 예. 이게 마이클 샌들 하면 뭐 정의로 대표됐던 뭐 정의를 얘기 안 하면 그 시대는 또 뭐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또 네. 공정이 진짜 무엇인가 기회 균등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던 그런 좀 책 어렵습니다 이거. 네, 네. 읽으셨죠? 아니요, 못 읽으셨어요? 예, 안 읽은 책을 추천해 예, 주시라고 그러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안 읽으셨어요? 제가 이제 읽어야지 하고 아. 그동안 구입을 못 하고 있었는데 미루는 숙제였군요. 네, 예, 그걸 이제 잘 됐습니다. 뭐 저 책을 사서 저한테 선물하신다고 예, 들어서 예, 제가 예. 이제 이 책을 특별히 예. 추천한 이유는 아마 정의란 무엇인가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고 그렇죠. 그 책이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의, 공정이라는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그것의 좀 후속작 같은 얘기인데 네. 제가 이 책이 정말 지금 시기에 우리한테 던져준 의미가 크다고 네. 보는 이유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마이클 샌들하고 온라인상으로 했었죠. 이제 예. 좌담을 했었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왜 전 세계적인 석학이 많은데 꼭 그분하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서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출발선이 다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결국 이제 사회의 사다리인데 출발선부터 달랐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럼요. 부잣집 아이들이나 뭐 사교육 받을 기회가 많은 아이들, 또 가난한 아이들이나 장애인 같은 아이들, 아예 출발선부터 뒤에서 시작하니까 이건 해볼 것도 없는 거죠. 이제 어느 시점 가서는 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출발선은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출발선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맞았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발전하고 이제 비슷한 네. 원리거든요. 그럼 이걸로 다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선이 같아도 훨씬 더 잘 뛰고 빨리 뛸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네. 원래 빨리 뛰기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출발선뿐만이 아니라 도착선까지도 이제 좀 공정하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려면 어떡하냐면 장애인들처럼 아니면 가난한 집 아이들처럼 출발선이 똑같아도 더 잘 뛰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거죠. 예. 이것을 불공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논쟁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래됐죠. 예. 그 사람들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니 출발선만 맞춰주면 됐지. 그럼 지금서부터는 자기 능력 능력으로. 문제다. 이게 이제 능력주의의 능력주의. 함정이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그 능력주의가 가진 함정 그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책이기 때문에 예.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네. 정독을 못해서 네, 네. 이번 기회에 이제 HCN에서 예. 사주신 책을 제가 꼭 정독해서 정독하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한 권 더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아. 저희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유비용 국회의원께서 정독하신 책을 네, 네, 또 한 번 또 써주시면은 네. 저희가 뭐 선거법 관계되지 않는 곳으로 네, 꼭 필요한 곳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네, 읽으시고 네, 읽으신 내용 가지고 저희 뭐 사석에서 네. 한번 뵙죠. 예, 이게 이제 책이 좀 두꺼운데요. 네. 아, 두껍다고 기죽지 마시고 네. 이게 강연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노력하시면 정말 아주 큰 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뭐 의원께서는 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읽다 보면 또 괜찮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2022년에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점, 희망하는 바가 있다면 네. 뭘까요? 아무래도 2022년은 저에게도 우리 관악구민 여러분들께도 대한민국 국민들께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3월 9일이죠. 또 6월 달에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하고 직결되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교육대전환위원장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지금 돕고 있고 또 저와 오랫동안 함께해왔고 관악구를 위해서 가장 잘 일할 수 있겠다고 하는 분들을 아마 이번에 뭐 서울시장, 관악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네. 또 교육감 선거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저하고 뜻이 같고 유능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한 4년 혹은 대통령은 5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올해 가장 큰 일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 올해 이제 5월 달이 되면 이제 절반을 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환점을 도니까 훨씬 더 열심히 법안도 만들고 우리 관악구의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가장 커다란 꿈입니다. 그것이 저를 3선 중진의원으로 만들어주신 관악갑에서는 최초 3선 국회의원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예.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이루어지시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민과 네. HCN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인사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네, 뭐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같이 보내시고요.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서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모든 분들의 특히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또 너무 오랜 기간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학교 가서 뛰놀고 싶은 아이들 모두의 소망일 텐데 그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민년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관악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HCN 특별대담 오늘은 교육 전문가입니다. 예, 국회 3선 국회의원이시고요. 관악갑 지역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이제 새 전환이 될 K 교육 혁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AI를 활용한 교육이라든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또 뭐 관악이 좀 소외됐던 그 교통 환경을 좀 개선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도 신경 쓰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입법과 정책과 예산으로 말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활동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HCN 특별대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